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달로그 읽어주는 형들 시작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옷 좀 벗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네, 보셔도 돼요. 다 보셔도 돼요. 에디터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바로 하는 거예요? 앞에 했잖아. 앞에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아울렛 가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야. 곤잘로입니다. 네, 낯가리는 관종 아트 디렉터 큐피디입니다. 어떤 분이 큐티가 무슨 뜻이냐고. 아니, 그 지워졌어 댓글에서. 댓글 달라니까 지워졌어. 네, 안녕하세요. 딜러정입니다. 뭐야, 끝이야? 네, 당신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다. 지금까지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팔아주세요. 표정 너무 안 좋으신데? 방금 박효신인 줄 알았어요. 나 라디오처럼 해보려고. 네. 준비해온 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QM6는 판매면에서 가솔린이 더 잘 팔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QM6 가솔린이 언제부터 나왔죠? 2017년 9월 1일부터 나왔습니다. 이야, 짜고 네. 치는 고스톱 같네요. 정확하군요. 네. 가솔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 QM6 전체 판매량 중에 가솔린이 한 22% 정도, 나머지 78% 정도가 디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이 9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왜곡돼 있죠. 네, 그래서 2018년에는 12개월 내내 가솔린이 존재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18년만 놓고 봤더니 QM6 전체 판매량 중에서 가솔린이 무려 78%. 대박이다. 네, 디젤은 고작 한 2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5월입니다, 여러분. 네. 5월에 녹음하고 있는데 지난달, 즉 2019년 4월까지 데이터에서도 가솔린이 QM6 전체 판매량에서 약 86% 정도였습니다. 대박인데요. 네, QM6는 특이하게도 디젤보다 가솔린이 훨씬 많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뭐 값 차이가 물론 존재하지만 산타페 TM이나 투싼 같은 경우도 가솔린과 디젤 간의 값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QM6는 더더욱이 가솔린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기 비결을 이것저것 따져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성비로 좀 수렴을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가솔린이 동사양, 즉 옵션을 똑같이 맞춘 디젤보다 약 250만 원쯤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뭐 산타페만 봐도 디젤보다 가솔린 공인연비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차이 많이 나죠. 네, 근데 QM6는 CVT를 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디젤과 가솔린 간의 연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18인치 휠 기준으로 디젤 연비는 리터당 12.1km고 가솔린은 11.7km/리터니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 연비는 좀 디젤 쪽이 더 잘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휘발유와 경유 간의 기름값 차이만 부담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솔린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젤보다 또 가솔린이 조용하기도 하고 각종 정비 부담, 엔진 쪽 또는 연료 계통 정비 부담이 적은 것도 인기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가가 얼마죠? 곤잘로? 2,435만 원입니다. 네, 개별 서비스 3.5% 기준으로 네. 2,435만 원. 싸죠? 되게 싼 거 같은데요? 네. 소나타 기본형 정도 가격이죠, SUV인데도.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여기에 기본 장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본 등급부터 디폴트로 달려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곤잘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곤잘로 타임. 네. 앞쪽에 LED 깜빡이가 들어가 있고요. LED 주간 주행 등 안개 등을 활용한 코너링 램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에 열선이 깔려 있고 레인 센서와 오토라이트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주목할 만한 건 기본형부터 프로토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중앙이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7인치 LCD 클러스터죠.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넣어야만 이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QM6의 우위입니다.
제가 곤잘로한테 상품 설명 부탁한 이래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가장 깔끔한 곤잘로 타임이었던 것 같아. 짜잔. 저 이따 퇴근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내일도 나오지 마세요. 네,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또 19년형 QM6부터는 앞유리 즉 윈드실드가 차음 열차단 유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S링크를 넣는다면 또는 S링크가 달려있다면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하죠. 19년형부터. 하지만 띠로리. 근데 원래 저희 띠로리 아니었던 거 아세요? 몰라 기억이. 그러나였어요. 아 그러나. 네.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네. 하지만 그러나. 네, SE는 충격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옵션을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디젤이랑 똑같은 거죠? 네, 디젤도 그랬잖아요. 음. 근데 가솔린 SE도 마찬가지로 그냥 딱 순수한 SE 그대로만 사야 합니다. SE가 그 뭐 약자인지 아세요? 네, 순수 에디션. 순수 에디션. 아, 실제로요? 아왜 이래. 모른 척 해줬습니다. 무슨 소리 너무 크게 들어갔는데 어떡하죠? 죄송해요. 네, 여튼 QM6 SE는 옵션 추가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렉도 없고요. 휠도 17인치로 나옵니다. 또 S링크, 즉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절대로 탑재시킬 수 없고요. 결정적으로 스마트키, 운전대 열선, 뒷자리 열선 같은 요즘 좀 필수 옵션으로 통하는 것들이 없는 게 큰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SE를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LE부터 보게 되죠. 네. 르노 삼성이 QM6 SE를 팔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상품기획팀이나 르삼에서 이런 구성 기획하신 분은 진짜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린 정말 싫으네요. SE가 사지마 에디션 아닌가요? 오, 이런 걸 또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튼 LE를 한번 볼게요. LE는 SE보다 157만 원 비쌉니다. 네. 대신 SE에서 있었던 아쉬움들을 아주 잘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LE부터는 좀 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SE에서 함정이라고 말했었던 스마트키, 열선 스티어링 휠, 뒷자리 열선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보트에서 전자식 룸미러, LED 안개 등도 달려있고 휠이 자그맣고 못생긴 17인치에서 그나마 비례가 좀 맞는 18인치로 커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이 밖에도 뒷자리에 뭐 LED 램프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앞쪽 도어에 커티시 램프 그것도 들어가고요. 트렁크 쪽 바닥에 수납함도 더해집니다. 오. 또 곤잘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그렇죠. 수평 테일 램프 LED 네, 있어야죠. 네, QM6는 있어야 됩니다. 네, 르삼 오너분들은 모두 알아본다는 그 그렇죠. 테일 램프 저- 길쭉한 LED 광원 그게 확대가 됩니다. 이 정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곤잘로가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해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LE에도 함정이 또 있더라고요. 네, 진짜 LE가 그나마 SE보다는 팔 마음이 있긴 한데 얘도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LE 같은 경우는 S링크 중에서 7인치 버전을 달 수가 없어요. S링크를 달려면 무조건 8.7인치를 달아야 합니다. 108만 원짜리. 우리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S링크는 8.7인치 버전이 7인치보다 별로라고. 네. UX랑 UI가 너무 엉망이라 그래서 물리 버튼이 좀 필요한데 그 버튼이 7인치에는 좀 달려 있는 반면 8.7인치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LE를 사려면 무조건 8.7인치를 달거나 아예 안 달거나 7인치는 아예 달 수 없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상당히 좀 협소한 거죠. 한정적이네요. 네. 곤잘로 S링크 혹시 8.7인치형 써봤어요? 저 7인치랑 8.7인치 다 써봤죠. 저희 그때 SM6 비교 시승했을 때 네네. 그때 써봤는데 8.7인치가 정말 불편했어요. 네. 버튼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또 조수석 쪽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누르기도 힘들고
LCD 창으로 계속 눌려야 되니까. 네, 운전할 때 시야도 많이 빼앗아 가고요. 네, 그렇죠.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죠. 뭐 렉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함정이 또 있어요. LE 등급의 함정이 또 뭐냐면 SUV 보는 분들은 그 뚜껑 천장에 루프렉 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많더라고요. 오.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뭐 캐리어 같은 거 올릴 때도 그렇게 좀 유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LE 같은 경우는요, 루프렉을 달려면 무조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 묶여 있어요. 심하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RE부터는 파노라마 선루프 없이도 루프렉을 달아주거든요. 근데 팟선을 안전 문제로 좀 꺼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혹 계시죠. 네. 근데 이걸 루프렉하고 묶어놔서 루프렉이 필요한 분들은, 근데 LE를 살 분들은 반강제적으로 팟선까지 설치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보입니다. 아이고야. 네, 옵션 질스. 손모가지 나간다잉. 고니. 곤잘로 고니? 마지막으로 편의 장비 쪽에서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LE는 그러니까 LE 정도면 중간급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급임에도 통풍 시트도 못 달고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못 달고요. 능동형 안전 보조 시스템도 못 답니다. 아, 중간급인데 요즘 현대차 막 이런 거 기본으로 달아주는데. 그렇죠.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E부터는 가치가 좀 쓸만해지긴 하지만 8.7인치 S링크를 강제하고 팟선도 루프렉과 함께 반강제하고 통풍 시트와 EPB 그리고 능동 안전 기술을 절대 달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게 상관이 없다면 그냥 LE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LE에다가 전동 시트하고 매직 테일게이트, 그 전자동 트렁크죠? 네. 그거만 달고 사셔도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이러면 값이 2,682만 원이거든요. 네, 괜찮아 보이죠? 여전히 가성비는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선택 품목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이패스랑 왜 운전석 파워 시트랑 묶어놓은 거죠? 돈 많이 벌려고요. 오케이. 또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네, 특이하죠. 네. 네, 다음은 RE 등급이죠. 아리스. 네, RE는 르노 삼성이 밀고 있는 QM6 가솔린의 주력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보다 211만 원 더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우선 LE에서 40만 원짜리 옵션이었던 운전석 전동 시트하고 하이패스가 기본이고요.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루프렉도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앞서서 LE에서는 루프렉이 팟선하고 묶여 있는 게 단점이라고 지적했었는데 그 단점이 RE에서는 어쨌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LE에서 18인치 휠은 그냥 실버 타입이어서 좀 심심하잖아요. 네. 네. 근데 RE는 같은 18인치긴 하지만 투톤이라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좀 더 멋져지더라고요. 벌집 모양 트림도 들어가고 계기판 뚜껑 쪽도 좀 더 고급화됩니다. 무엇보다 RE의 장점은 LE에서 절대 옵션으로조차 넣을 수 없었던 통풍 시트랑 7인치 S링크를 기본으로 달고 있다는 거예요. RE에선 기본입니다. 7인치 이거는 네. 좋죠. 이것만 있어도. 통풍 시트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RE부터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엉덩이 땀 많으신 분들. 네. 또 조수석에까지 전동 시트를 달아주기도 하고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RE에서는 그냥 기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RE에서는 굳이 8.7인치 S링크 넣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7인치 버전으로 사시고 여기에다가 매직 테일게이트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넣어서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철저히 가성비로 접근하면 LE를 추천을 드리고 좀 더 예산이 있으시고 곤잘로가 얘기한 것처럼 엉덩이에 땀이 많으시고 like me. 네, like me. 네, 그리고 S링크 8.7인치를 저처럼 극혐하신다면 RE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르노 삼성 진짜 좀 못됐네요. 그러게요.
네, 통풍 시트나 EPB 같은 건 좀 SE까지는 아니더라도 LE에서는 달아줄 법하지 않아요? 적어도 통풍 시트라도 진짜 맞아요. 진짜 특히 통풍 시트는 요즘 거의 진짜 필수인데 그렇죠. 그걸 거의 최고 등급인 RE에서 달아주는 게 좀 그 아래에서는 옵션으로도 못 달아요. 아예.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도 마찬가지죠. 아예 달지도 못하네요. 근데 무조건 RE로 가야 돼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를 달고 싶으면 와, 무조건 RE까지 와야 합니다. 투싼은 이거 전부 다 기본인데 그냥. 네, 요새는 아예 그냥 기본화하고 있죠. 네. 트렌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형 SUV로 이 차를 포지셔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면 좀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안 좀 되죠. 잘 팔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얘는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잘 팔았는지 모르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게요. 저는 가성비 솔직히 때문에 중형 아니잖아요. 얘. 아유 화날라 그러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는 요즘 세상에서 곤잘로가 제일 무서워요. 아니 근데 확실히 크기도 그렇고 상품성도 그렇고 음. 중형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품 구성상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가격표상의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인데 이런 옵션 장난질은 좀 비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있어요. 또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RE까지는요. 시트가 무조건 인조 가죽이에요. 쉣. 쉣. 아 지금 아반떼 스포츠도 천연 가죽이죠. 아반떼 나- 스포츠 천연이에요. 나 기본형이. 가죽 맨날 로션도 발라주고 아, 관리하고 바이오더마 이런 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천연 가죽이시구나. 네, 천연 가죽은 완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달아줍니다. RE 시그니처까지 가야 돼요. 근데 뭐 또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요? 산타페도 천연 가죽은 뭐 등급 좀 올라가야 달아준다. 뭐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논리라면요. 르노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옵션질에서 여러 나쁜 짓이 있는데 그 중에 현대가 먼저 한 건 면제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주장은 철저히 비논리적인 겁니다.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현대가 했든 르노 삼성이 했든 잘못된 겁니다. 누가 먼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잘못된 점은 꼭 지적을 해야 바뀌더라고요. 맞아. 네가 음주운전했으니까 나도 음주운전 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한 짓만 따라하십시오. 현대가 추돌 방지 시스템 기본화하고 있는데 르노 삼성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논리로 반박할 수가 없는. 이것도 나무 위키에 좀 올라갈 만한 또 지적인데. 딜러정 띵언. 띵언 쓰면 안 이거 되죠. 노리고 매번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네, 지적할 건 해야 한다. 그래야 상품 구성이 좋아지고 결국 그 혜택이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왜 그래?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RE 시그니처 즉 최고 등급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RE 시그니처는 RE보다 192만 원 더 받더라고요. 얘는 RE에서 옵션이던 게 기본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5만 원짜리 경보 시스템 2개, 30만 원짜리 19인치 휠 타이어, 59만 원짜리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달려 있죠. 그래서 RE에서 이 세 가지 옵션을 꼭 넣을 계획이었던 분들이라면 RE 시그니처하고 RE의 실질적인 값 차이가 68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 68만 원 차이에는 실내 무드등이죠. 앰비언트 라이트하고요. 네. 그리고 우드 그레인, 계기판 덮개가 한층 더 고급화되고요. 문턱에 알루미늄 이렇게 장식이 좀 들어가게 되고 외부에도 크롬 장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죽 시트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RE까지는 인조 가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RE 시그니처는 천연 가죽인 거고 여기에 내외부 치장을 보태서 68만 원 더 받는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르노 삼성이 19년형 QM6 출시하면서 강조했던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 있잖아요. 네. 곤잘로 이게 뭐죠? 일단 가죽 시트가 블랙 나파 가죽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가 좀 더 고급화되고요. 네, 멋있게 좀 항공기형으로. 네. 그리고 뭐 대시보드 하단이나 글로브 박스에 인조 가죽으로 마감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맵포켓 인사이드 카펫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저거예요. 그 고급 차들 보면 도어 포켓이 원래 저가 차들은 그냥 플라스틱 그대로인데 고급 차들은 부직포 직물 마감돼 있잖아요. 안쪽 말씀하시는 네네. 아. 거기까지 직물 마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오. 감성 품질 향상스. 오. 네, 저 이거 이상하네. 되게 좋아해요. 저 부직포 사가지고 해드릴게요. 여러분 곤잘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여튼 그런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가 19년형에서 추가가 됐는데 그걸 아리 시그니처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치사하네. 왜 이럴까요? 삼성이 이렇게 해도 되나? 네, 삼성이랑 사실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네. 네, 총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네. 자 우선 아까 무슨 에디션이라고 했죠? 곤잘로. 사지마 에디션. 아 사지마 에디션. 네, SE 등급이죠. SE 등급은 값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로토 에어컨이나 레인 센서, 전자식 계기판, 1열 열선 시트 같은 좀 의외로 좋은 옵션들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단점은 추가 옵션 선택이 아예 불가하다는 겁니다. 네. 완전 막혀 있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지마 에디션이라고. 네. 그리고 차 이제 못 받겠다. 사서 하면 되죠. 오. 뭐 얼마 안 하잖아요. 큐피디님 QM6 아 관심 없어. 알겠습니다. 네, 에리는 SE보다 157만 원을 더 받는데요. 네. 휠이 18인치로 바뀌고요. 스마트 키하고 운전대 열선, 뒷자리 열선을 주기 때문에 한층 합리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7인치 S링크가 불가하고요. 통풍 시트도 불가하고 능동 안전 기술을 절대 넣을 수 없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리 같은 경우는 딱 합리적인 값으로 접근하는 정말 예산을 딱 정해놓으신 그런 분들께 적절해 보입니다. 네. 아리는 르삼이 미는 주력 등급입니다. 저희 추천 등급이라기보다는 제조사가 밀고 있는 등급에 가깝고요. 이 등급의 특징은 팟선을 안 해도 루프렉을 달 수 있고 7인치 S링크가 기본인 것도 장점입니다. 1열에 전동 시트가 달리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는 것처럼 장비 수준도 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리부터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즉 능동 안전 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급형인 아리 시그니처는 아리에서 옵션 3가지를 포함하고 거기다가 천연 가죽 시트하고 내외장 고급화를 실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리와의 가격 차는 68만 원 정도니까 아리에다가 옵션을 좀 많이 넣어서 사실 분들이었다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딜러정의 추천은 합리성 면에서는 에리, 르노 삼성이 미는 주력은 아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반박할 게 없네요. 깔끔한 내용에 제가 재뿌린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까 진짜 그 기본형 등급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곤잘로 근데 QM6 네. 곤잘로가 늘 지적하는 단점 2가지 있잖아요. 있죠.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엘카스 차로 보조 유지 보조 안 되는 거랑 네. 뒷좌석- 조향 보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을 잘못했네요. 네, 조향 보조가 안 된다는 거랑 네. 그리고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안 되는 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이 두 가지. 네, 맞아요. 패밀리 SUV고 좀 요즘 세상에 조향 유지 보조가 안 되는 건 조금 좀 그것보다 뒷좌석 각도 조절 안 된다는 게 조금 뭐 뒷자리 왜요? 아시잖아요. 친구들 태우고 이러면 아 좀 여자친구들. 장거리 여행 같은데 가면은 네. 성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여자친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곤잘로 QM6 디젤하고 가솔린 둘 다 타봤잖아요. 네 타봤습니다. 네. 뭐 출력이 좀 사실 약한 편이잖아요. 저는 좀 맹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아 네. 진정하시고요. 시조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어떤 분들은 이 차를 타시면서 나는 출력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곤잘로처럼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양극화되는 것 같은데 구매를 염두하고 계시면
반드시 구매 전에 시승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딱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꼭 시승 후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돈 3천 쓰는데 네. 타보고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르노 삼성이든 현대든 쉐보레든 벤츠든 포르쉐든 간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맹목적으로 감싸주는 건 오히려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리고 그 안 좋은 악영향은 결국 소비자가 다 짊어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 이거 캠페인 하나 할까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저희 다음 차는 뭘로 하나요? 다음 차요? 그 G90 해달라는 얘기 있던데 형. G90이요? 아저씨들을 위해서. 아재들을 위한. 아재들을 위해서. 근데 오늘 분량 너무 없으셨는데 네. 그러면 아재들을 위해서 G90 할 거니까 큐피디님이 아재시잖아요. 아재죠 아재. G90 네. 지금 보신다고. 진짜요? 네. 역시. 이거 개소리야 이거. 그럼 마지막으로 월월 하면서 끝낼까요? 월월 왈왈 멍멍. 하나 둘 셋 멍멍.